저녁 8시 강남역 2호선 승강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인파 속에 섞여 흐릿한 눈으로 스크린도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단정했던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가는 피로로 퀭합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배우자입니다. 오늘도 늦어?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고 계셔. 저녁은 대충 시켜 먹자. 당신은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알았어. 미안해. 당신은 자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까? 당신도 대기업에 다니고 당신의 배우자도 전문직이거나 안정적인 직장인입니다. 둘이 합쳐 월 수입이 8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넘나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선망의 대상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입니다. 하지만 왜 당신의 삶은 단 한순간도 풍요롭지 못한 걸까요? 왜 매달 카드 결제일이 되면 통장 잔고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일까요? 많이 벌면 많이 모여야 한다는 산수는 왜 당신의 인생에서만 오답이 되는 걸까요? 제 이름은 트렌드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과하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둘이 벌어야 남들만큼 산다. 맞벌이는 생존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당신이 맞벌이를 선택한 순간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가장 불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맞벌이 유지 비용을 대기 위해 당신의 영혼과 시간을 저당 잡힌 채 쳇바퀴를 돌고 있을 뿐입니다. 행동경제학에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덥테이션이라는 무서운 개념이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인간은 그 수준을 금세 자신의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맞벌이를 시작하며 수입이 2배가 되는 순간 당신의 소비 기준은 외벌이 시절의 2배가 아니라 4배, 8배로 팽창합니다. 우리는 둘이 버니까 이 정도 차는 타도 돼. 우리는 고생하니까. 주말에는 이 정도 호텔에 가도 되라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도파민 체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기업들은 수조 원의 마케팅비를 쏟아부어 당신의 그 보상 심리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더 나아가 디드로 효과 DIDROT 이펙트가 당신의 거실을 점령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새로 사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는 현상이죠. 맞벌이를 위해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그 동네에 걸맞은 가구를 들이고 그 품위에 맞는 옷을 사고 그 수준의 학부모 모임에 나갑니다. 당신은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의 대부분은 당신의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회적 체면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함을 구매하는 데 증발합니다. 이제 구조적인 폭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은 왜 당신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그들이 당신의 자아실현을 응원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날수록 주택시장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는 곧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외벌이 수입으로 살 수 있었던 집값이 이제는 부부 2명의 미래 소득을 모두 끌어다 써야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은행은 당신 부부의 2배가 된 소득을 근거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평생에 걸쳐 막대한 이자를 뜯어갑니다. 당신은 집을 산 게 아니라 은행의 수익 모델이 된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시간 가난뱅이 타임 푸가 됩니다. 시간이 없기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에게 월급의 상당 부분을 떼어주고 지친 몸을 이끌고 요리를 할 수 없어 배달 음식과 간편식에 의존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인 쇼핑을 하고 주말이면 보상 심리로 고가의 외식을 즐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는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당신 부부는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오고 그 돈을 다시 시스템이 쳐놓은 편리함의 그물망에 고스란히 헌납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농노제 맞벌이 트랩의 실체입니다. 차가운 숫자로 이 비극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월 400만 원을 버는 외벌이 가구 A와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보기엔 B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참혹합니다. B가구는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된 소득세의 증가,
두 대의 차량 유지비, 직장 내 품위 유지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 한 명당 발생하는 추가 교육비와 돌봄 비용이 월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기회비용을 더해봅시다. 외벌이 가구는 한 명의 전담 인력이 가게 경제를 최적화합니다.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직접 요리를 하며 각종 공과금과 혜택을 꼼꼼히 챙깁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을 직접 챙김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절감합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이 모든 가사 노동의 효율을 상실합니다. 이 차이를 30년이라는 세월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해 낭비되는 월 300만 원의 차익. 이 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연복리 5%의 지수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10년이면 약 4억 6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퇴를 고민할 30년 뒤 그 금액은 무려 25억 원에 육박합니다. 당신이 애들 교육시키고 남들처럼 살려면 맞벌이 해야지라고 말하며 포기한 그 시간의 가치가 30년 후 25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되어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당신은 25억 원을 벌기 위해 맞벌이를 한 게 아니라 25억 원을 시스템에 상납하기 위해 맞벌이를 한 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리스크 관리의 부재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한 명이 실직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일터로 나가는 백업 플랜이 존재합니다. 또한 생활비 자체가 저렴하게 세팅되어 있어 위기에 강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높은 수입에 맞춰 이미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건강을 잃거나 실직하는 순간 가게는 즉시 붕괴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뼈는 더 쉽게 부서지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장치 없이 2배의 속도로 달리는 외줄 위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만 보고 자라고 부부는 서로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며 짜증을 내뱉습니다. 집은 잠만 자는 수용소가 되었고 당신의 건강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의 대가가 겨우 은행 대출 이자를 제때 내고 남들만큼 유행하는 옷을 사 입는 것입니까? 자본주의는 당신의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벌려 하고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이 완벽한 굴레 안에서 당신은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이 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차가운 계산입니다. 첫째, 1인 소득 생존 모드로 즉시 전환하십시오. 부부 중 한 명의 수입은 없는 셈 치고 전액 저축하거나 투자하십시오. 만약 한 명의 수입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파산의 전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거주지를 하향 조정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며 모든 고정비를 외벌이 수준으로 강제 다이어트 하십시오. 시스템이 당신에게 부여한 고소득자라는 가짜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거부하십시오. 배달 음식, 구독 서비스, 택시비, 스트레스 해소용 충동 구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기업들의 빨대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유일한 통로입니다. 스스로 요리하고 스스로 청소하며 스스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과정에서 절약되는 돈이 당신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셋째, 교육의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남들 다 시키는 사교육, 사실은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면죄부 아닙니까? 당신이 아이와 직접 교감하며 가르치는 1시간이 100만 원짜리 학원 수업보다 값집니다.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고 그 비용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순을 중단하십시오. 그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돈으로 때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제안들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시스템이 원하는 모범적인 노예입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살면 남들처럼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는다면 20년 뒤 당신의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몸은 망가졌고 자식은 부모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기억하며 통장에는 은퇴 후 몇 년 버티지도 못할 푼돈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라며 눈물 흘려봐야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그 숫자들이 언젠가 당신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 맞벌이의 환상을 지금 당장 당신의 손으로 찢어버리십시오. 구조에서 벗어나십시오. 숫자의 진실을 믿고 시스템이 강요하는 소비의 연쇄를 끊어내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와 마주 앉아 가계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보며 물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착취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수익 모델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